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세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간 선거와 관련해서 마침 좀 생각이 좀 들어서 트럼프와 이재명이란 이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최근에 좀 영화 본 것도 좀 옛날 것과 좀 다른 듯 같은 듯 이제 그런 영화가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7년작 운하기와 2022년작 멋진 세계라는 영화인데요. 1997년작 운하기는 이제 아주 일본의 세계적인 유명 감독 이마무라 쇼에이가 감독을 했고, 야쿠쇼 코지, 이름으로 잘 모르시겠으면은 셜리 댄스에서 남자 주인공을 출연했던 배우입니다. 그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영화의 줄거리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 야마시타가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익명의 편지를 받고, 이제 아내의 불륜 현장에서 이제 불륜을 직접 하는 현장에서 목격하고 이제 부인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경찰에 자수한 후에 교도소에서 형을 다 살고 만기 출소를 한 후 이제 이전의 모든 연을 끊고 한적한 동네에서 이제 운하기에게만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이제 그 이발소를 운영하다가 중간에 이러저러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갈등도 하고 이해도 하고 이런 등등을 통해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2022년작 멋진 세계라는 영화도 역시 이제 야쿠쇼 코지가 이제 주연한 영화인데, 니키카와 미와 감독, 여성 감독이 감독을 한 영화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직 야쿠자 출신의 미카미가 이제 살인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에 이제 새롭게 이제 이른바 갱생이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야쿠자 출신의 전과자라서 복지 혜택도 좀 받기 어렵고 주위에 당연히 편견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해본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면 좌절하는 모습들. 그렇지만 또 새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는데, 또 이 사람이 사생아로서 게이샤인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 버림받은 그런 아픈 과거가 또 이제 어떤 자신의 어떤 발목을 잡는 그런 내용들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토리,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에 다시 나와서 어떤 겪게 되는 이러저러한 일들, 아마 배경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듯 합니다. 결국은 이제 두 인물, 야쿠쇼 코지가 97년에 운하기라는 이제 그 영화에서 연기했던 그 인물, 그 다음에 올해 멋진 세계에서 연기했던 그 인물, 두 인물 모두 정말 살기 위해서 처절한 투쟁을 한다는 점이 좀 제일 같은 점이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젊었을 때 이제 그 운하기를 봤을 때는 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최근에 우연하게 다시 이렇게 이제 그 운하기라는 영화를 다시 보니까 참 어떤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또 이제 아내를 살해함으로 인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등등의 어떤 상처를 많은 이제 과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된 건데,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운하기를 다시 보면서 제일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운하기에서 주인공이 이제 부인을 이제 직접 이제 배에 이제 칼을 찔러서 살해를 하는데,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딱 남편을 치켜 올려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부인의 어떤 눈빛이 저게 무슨 의미일까? 원망하는 눈빛일까? 원망하지 않겠다는 눈빛일까? 참 오묘한 느낌을 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어서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멋진 세계, 올해 이제 개봉한 멋진 세계에서 과거에 연이 있는 이제 야쿠자 보스 역으로 다카야마 사다이치라는 이제 배우가 이제 출연하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사 인명으로는 전정일로 이제 저19 출신이고, 영화 배우자, 이제 음악인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도 좀 크게 좀 비중인 역할을 하신 것이, 이제 기타노 타케시가 감독했던 아웃레이지 시리즈에서 제일교포를 중심으로 이제 결성된 야쿠자 조직의 히트맨, 심부름꾼이라 할 수 있고 측근이라 할 수 있고 총 쏘는 사람 히트맨으로 등장하는데 인상 장치가 아주 강렬하죠. 이재명과 트럼프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좀 이렇게 같은 듯 다른 듯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이재명과 트럼프는 무엇이 다른가? 많이 다르죠. 트럼프는 이제 최고 어떤 상류는 아니지만 정말 부유한 집안의 출신의 이제 명문 학교도 졸업했고, 그다음에 사업가, 유사 연예인, 셀럽으로서도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여러 번의 결혼을 했고, 또 대통령에 출마하기 이전에는 본격적인 정치 경력은 전무하고, 본인 스스로는
Make America Again, Great Again 이러면서 보수주의자인 것처럼 치장을 합니다. 뭐 이재명이 이제 아버지가 뭐 영양군 출신의 순경 교사를 지냈다고 했다는 거 보니 아주 극빈층은 아니었는데 어찌 됐건 후노년 시절에 이제 공장에서 일하고 검정고시로 이제 중고등학교 학력을 마치고 이제 중대 법대 야간 학부에 진학을 해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성남에서 변호사를 했으니 이제 이 사람도 금수저 출신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은 일찍이 좀 정치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낙선의 끝에 이제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당선이 됐고, 그래서 2010년 기준으로만 따지면은 아니면 그 이전을 따지면 대략 12년 내지 15년 정도의 정치 경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트럼프하고 다르고, 하여튼 뭐 공식적으로는 결혼을 한 번 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을 진보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제 측근들의 줄쳐버리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이제 2021년 1월 6일 의사단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의회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앨런 와이셀버그 전 CFO 최고 재무 책임자가 탈세 등 혐의로 또 유죄를 다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톤이라는 사람은 이제 러시아의 2016년 그다음에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증언 및 증언 매수로 이제 재판에 넘겨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4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검찰의 7년 이상의 중형 구형을 저지하고 그다음에 4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자 사명이 아니라 감형, 그러니까 40개월의 징역형을 이제 뭐 몇 달로 확 줄여버려서 석방시키는 그런 편법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클 코온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데 기억이 나시죠? 이제 트럼프의 어떤 뭐 성매매죠. 성매매를 막기 위해서 두 명의 여성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불했는데, 이게 선거와 관련된 돈을 이제 보고하지 않고 썼다. 그래서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았고 이를 시인한 바가 있고, 이 모든 죄를 이제 인정하면서 플리바가 형량 거래를 통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재명 본인은 물론이고 뭐 유동규, 정진상, 김용 측근 3인방이 모두 이제 기소가 됐고, 이제 징역형은 뭐 이 세 사람이 뭐 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측근들이 자살당했다는 점에서는 약간 좀 다르죠. 아직까지 트럼프의 측근들이 자살당했다. 사실 클린턴이 이제 아칸소주 이제 주지사를 할 때 어떤 은행과 관련해서 비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힐러리하고도 뭐 내연의 관계였다 등등의 어떤 그런 좀 추문도 있었던 상황에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행 관련 비리에 이제 클린턴 부부의 어떤 그 혐의점이 이제 거기서 차단당하게 되는데요. 뭐 그런 경우는 트럼프에는 아직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재명은 뭐 유명하죠. 그다음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이 죽고, 뭐 대장동 관련 수사관 중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그다음에 김문기 전 개발사업 1차장이 죽었죠. 그다음에 후보의 변호사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도 사망. 그래서 모두 시중에 자살당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한테는 이런 경우는 아직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사람 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런 심적인 장애가 없죠. 트럼프는 무조건 주한미군 철수할 겁니다. 트럼프 빠가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바라든지 간에. 근데 문제는 저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가 과연 이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고, 뭐 결과적으로 뭐 대표님께도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자신이 진정 존경하고 추앙하는 푸틴, 시진핑, 김정은 등의 독재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게 뭐 선거에서의 어떤 지원이든지 실제 금전적인 이득이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뭐 허울과는 달리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다는 거, 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했다는 것이 뭐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의 친북 스탠스도 민주당이 주사파들이 뭐 꽉 잡고 있으니까 이 민주당을 잡기 위해서 친북 스탠스를 오히려 취한다. 본인 스스로는 친북이나 종북 주사파는 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필요하니까 그렇게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본인에게 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도 사실 그런 면이 많은데 이재명은 더 그렇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신념도 없지만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친북, 종북, 적과 통일에 협조한다,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추문 관련해서 똑같이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고 이재명이고 해명과 변명이 아니라 역공과 무시로 일관해버리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요즘에 제일 중요한 공통점이 이제 부동산 재벌이라는 거죠. 트럼프가 어떻게 재산을 마련했는지는 대충은 다 아실 거고 이제 이재명을 쭉 보니까 대장동, 백현동에서 숱한 택지 개발 사업에 개입해서 이제 막대한 이득을 낳게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측근 3인방도 각자 남욱 등에게 챙기려고 했는데 본인은 한 푼도 챙긴 적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대장동 50억 클럭이 나옵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이죠.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홍모 씨. 그다음에 지금도 묻혀져 있지만 최순실의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 등. 궁금한 거죠. 대장동 로비 대상이 이들 뿐이었을까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로비 명단들을 또 김만배 혼자 결정했겠습니까? 모두가 얽혀있는 대규모 부정. 이거 누군가 어떤 뒤에서 정리하고 이런 거에 대해 논의하고 했던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과연 김만배가 혼자 이걸 다 결정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이재명 측으로 진작되는 찬여연대 변호사 등등이 이제 그 민주당 당 이제 대선 경선을 앞두고 LH 직원들의 이제 비리를 폭로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시절에 국무총리 당대표를 지냈던 이낙연의 어떤 지지세가 급격하게 꺾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지지세가 꺾이니까 이낙연도 따라 동반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대장동 등 백현동에서 전남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이낙연 측에서 결국 이 대장동 비리를 터뜨렸다. 이낙연이 얘기하기 저쪽에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다. 정말 대단한 정말 세상에 나오지 않을 내용이다라는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이재명의 능력, 참 담대하고 치밀한 게 대규모 로비 규모 그리고 이익을 향해 달려가는 어떤 그 저돌성에 있어서는 참 이재명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트럼프가 조금만 잘했으면 지난 대선 바이든과의 대선에서도 질 수가 없는 것이었고 최근 중간 선거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공화당의 상원 장악을 실패했는데 오늘 이제 대사님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하원에서 공화당이 이기긴 했지만 원래 미국에서의 중간 선거는 항상 야당이 상당한 압승을 거두는 게 일반적이었으므로 이 정도 몇 석 정도 지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바이든이 굉장히 중간 선거에 선전한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이든에 들어와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갑자기 철수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미군들이 허덕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등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 없이 이제 이러고 있다가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처하는 것 때문에 조금 여론을 좀 모았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극좌적인 그냥 성소수자나 옹호하고 앉았는 낙태권이나 옹호하고 앉았는 민주당 정부의 어떤 이런 실정에 정말 미국 국민들이 지긋지긋해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나오는 이상 지지도의 밀집도는 높지만 이것이 압승으로 어떻게 우연적인 요소에 겹쳐서 선거를 조금은 이길 수 있지만 압승은 아예 안 된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재명도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너무나 큰 이제 개인적인 결함과 비호감까지 지지도의 밀집도는 높지만 너무나 또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또 그 반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거에서 압승은 절대로 어렵다, 불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들 트럼프나 이재명 같은 경우는 상대방 진영의 실책, 분열 등에서만 어떤 선거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한간에 이러저러한 이재명을 두고서 이제 바퀴벌레 퇴치약을 먹은 바퀴벌레가 아니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주 유명한 바퀴벌레 퇴치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한 마리가 그 약을 먹고 이제 바퀴벌레 소굴로 가서 그 약을 이제 퍼트림으로 해서 이제 바퀴벌레가 다 박멸되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비슷한 역할을 이재명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를 상대해야 되는 진영의 스스로에 대한 청렴 관리, 그다음에 능력 관리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만 어느 정도 A급 A 학점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B- 정도만 학점을 따도 이재명 정도한테 떨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이재명 상대 진영, 그러니까 보수로 지칭되는 이들의 어떤 청렴도와 능력이 과연 이재명을 능가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아직까지는 향후 얼마나 더 나아질런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각성과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이상 이재명이 이 대한민국에서 설치는 것을 계속 봐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후스 700 너의 소주 Revolution Yeah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